공공의료비와 빈곤율의 변화 추이의 관계를 A국과 B국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GDP 대비 공공의료비의 비중 변화를 우리가 도표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A국, B국 각각이요. 그리고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문제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그 관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락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쓰기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A국의 한 단락, B국의 한 단락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읽기 강의고요. 무엇을 주목해서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항 두 번째입니다. 표 2를 활용하여 A국과 B국의 전체 인구 대비 에이즈 발병 환자 비율 추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발병 환자 비율 추이와 어떤 상관관계,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뭐 정의 관계든 뭐 부의 관계든 플러스의 관계든 마이너스의 관계든 혹은 뭐 비례 관계든 반비례 관계든 뭐 같은 말입니다. 어떤 정확한 관계를 보여주는 요인이 각 국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는 과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은 표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발병 환자 비율 추이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 변수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문항 2에서는 에이즈 발병 환자 비율 추이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의 다른 변수들의 변화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죠. 먼저 문제 1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과 빈곤 인구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빈곤 인구만이 아니라 빈곤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빈곤율을. 그러면 빈곤 인구만 나와 있는 표이기 때문에 빈곤율을 보려면 전체 인구 대비 빈곤 인구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5천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이니까 3%가 나오네요. 그리고 6천만 명 중에서 120이니까 여기는 2%가 나오고요. 여기는 계산해보면 4% 나올 거고요. 그리고 3% 이렇게 빈곤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빈곤율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곤 인구 보니까 여기도 빈곤율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800만 명 중에 120만 명이니까 15%의 빈곤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6%의 빈곤율, 1000만 명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1200만 명이니까 17%의 빈곤율. 그리고 늘어났지만 여기에서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16%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15%가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곤율의 변화 추이는 A국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A국의 경우 95년도에 감소, 그리고 다시 증가, 그리고 다시 감소, 유지 이런 패턴을 보이네요. GDP 대비 공공의료비는 어떻습니까? 이 빈곤율이 감소했을 때 같이 감소했고 또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유지됐을 때는 오히려 감소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증가했을 때 또 감소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95년까지는 일정한 경향성이 보입니다. 즉 정의 관계가 보이는 것이죠. 빈곤 인구가 감소하면 GDP 대비 공공의료비도 감소했고 빈곤 인구가 증가하면 GDP 대비 공공의료비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정확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11%의 공공의료비였을 때 3%였는데 10.7%밖에 안 됐는데 빈곤율은 4%가 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하면 상관관계를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A국의 경우에는 그 95년까지는 정의 관계가 다소나마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그 이후에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A국의 경우에는요. 이제 B국의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B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GDP 대비 공공의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하다가
95년 이후에 어떻게 됐지요? 그렇죠.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양쪽이 똑같이 똑같은 대칭 비율로 감소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빈곤율은 17%까지 늘어났다가 정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A국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B국에서는 아주 명확한 경향성이 나옵니다. 즉 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반비례 관계가. 즉 GDP 대비 공공의료비가 감소할수록 빈곤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지요. 혹은 우리가 아무래도 인구는 결과이고 의료비는 인간이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결정 요소가 이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맞는 판단이겠습니다만 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곤 인구가 증가한 데는 GDP 공공의료비 감소 이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정확한 것은 반비례 관계 내지는 부의 상관관계, 정부할 때 부입니다.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A국에서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지표가 B국에서는 경향성을 보일까요? 우리가 A국은 전체적으로 빈곤율이 3%대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전체의 빈곤율이 이만큼 움직이고 공공의료비도 꽤 높은 10% 이상의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국은 빈곤 인구가 16%를 전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공공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이 5%를 전후해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국은 GDP 대비 공공의료비가 낮고 빈곤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이고 A국은 GDP 대비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빈곤율도 낮은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A국과 B국이 그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GDP 대비 공공의료비를 10% 이상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인 A국에서는 빈곤율과 GDP 대비 공공의료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95년까지 약한 정해관계가 나타난 듯 하나 이 경향은 정확하지 않고 95년 이후에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반면 B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B국은 GDP 대비 공공의료비가 감소하는 경우 빈곤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공공의료비가 증가할 경우 빈곤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변수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앞에 전제로 어떤 전제를 빈곤율이 상대